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공동체 있고 평화가 있고 사랑도 있는 세상, 그런 세상 만들어요. 18시간 투개표 특별방송. 불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네, 딴지 라디오와 국민 라디오 팟빵이 공동 기획한 18시간 투개표 특별 방송 제 10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문희정이고요. 저와 함께하고 계신 두 분, 누구시죠? XSFM의 책임 프로듀서 UMC하고 너클볼러님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네. 본인 소개 못합니까, 너클볼러님? 제가 예전에 이렇게 방송하던 버릇이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근데- 딴지일보의 너클볼러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수동적으로 네. 날로 드시는 방송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둘이 헤어진 지 한 달 됐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다 미닦아줬거든요. 진짜요? 이런 표현은 애매하군요. 네. 네. 많이 보조를 해드렸죠. 그렇습니다. 네. 예. 여기서는 우리 너클블러님의 목소리 좋다, 더 듣고 싶다라는 분들 많으시니까요. 말 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 지금 대학 동승동 벙커원에서, 대학로 동승동 벙커원에서 함께하고 계신데, 제가 순간 밖을 보는데, 네. 아까보다 훨씬 많은 분들, 지금 등짝만 보이고 있는 너클블러님, 뒤를 살짝 한번 돌아보세요. 네. 깜짝이야. 정말 많이 오셨죠? 예, 저 깜짝,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혹시 뭐 투표 안 하고 오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있어도 말 못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다들 하고 오신 것 같고요. 자, UMC님. 네. 저희가 참 이렇게, 헐렁헐렁한 원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실히 준비도 많이 해오셨고. 그렇게만 말씀해 드려가지고는 이 사실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됩니다. 거의 내용이 없어요. 이 글자는 써 있는데 읽을 게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네. 여백의 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여백을 지금, 우리 UMC님께서 홀로 고군분투하시면서 열심히 메워주고 계시고, 너클블러님하고 저하고 지금 묻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수묵화 같은 대본이다. 그렇습니다. 예. 수묵화는 좀 과찬이죠. 예. 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그거 읽을 거 좀 있어요. 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는 않지만 선거 전 가장 큰 영향을 끼친 10명의 인물들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나마 있는 내용은 또 읽기 싫은 내용이 있네. 네. 이거 싫으세요? 그럼 하지 말까요? 넘어갈까요? 이 얘기 있죠. 하시려면 하시고요. 네. 아까 광주 남구에 계신 통신분하고 조합원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만은 그것과 관련된 거겠죠. 지금,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저는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 외에는 9분이 지금 이름이 써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 관련 뉴스 검색 결과를 다룬, 빅데이터를 활용한 집계 결과라고 해주십니다. 10위에 안철수 새정연 대표. 얘기가 나오는데, 광주시장 얘기가 나오면서, 광주 시민분들은 생각이 다양하실 것입니다만은, 당내에서, 중앙당 내에서의 생각은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안철수 개라는 말의 이미지가 좀 그렇다면, 세정추 쪽 인사들 중에 광역단체장 공천된 사람이 광주광역시 한 곳인데, 어떻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박대를 하느냐라고 억울해하는 게 이제 세정추 쪽의 입장이지요. 네네. 반대로는 저희들이 지방선거 데이터 센터를 그동안 계속 만들면서 이걸 느꼈습니다. 이게 전라도 전남북 광주형 무소속 스타일이 있어요. 무소속에는 4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크게. 네. 1분간 그걸 설명드리죠. 경북형 무소속이 있어요. 경북형 무소속. 네. 전략 공천이나 자기가 공천을 못 받는 바람에 탈당은 해요. 그렇지만 당에 대한 충성심, 보스에 대한 충성심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유세를 할 때도 당선되면 복당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만 크게 하고 다녀요. 그리고 바로 복당합니다. 그리고 수가 많지 않다. 무소속 후보의 수가 많지 않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경북형 무소속이에요. 근데 어쨌든 유권자들을 기만한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유권자들도 그럴 줄 알고 뽑아주는 걸까요? 유권자분들의 판단이 절대적이니까 직접 하셔야지요. 그리고 전라남북 광주형 무소속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좀 심해졌는데, 두 개의 커다란 덩어리가 뭉치면서 전략공천이 들어온 곳도 있고, 하여간 공천 못 받게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심하게는 뭐 5, 6분까지 출마를 하십니다. 무소속으로. 줄줄이 튀어나오세요. 예. 그리고 무소속으로 계속 자치단체장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당이 부르면 복당을 하기도 하고, 조금 더 느슨하지요. 그리고, 충남북형 무소속이 있어요. 네. 자유선진당에 갔다가, 한나라당에 갔다가, 철새인가요? 열린우리당에 갔다가, 그래서 그 왜 이렇게 당정을 많이 바꾸냐. 그러면, 올바른 정치인은 여와 야를 다 경험해봐야 된다. 그렇죠. 이런 놀라운 코멘트를 때리는. 말 되는데 갑자기 설득 확 당하는데요? 네. 전 갑자기 전 경기도지사였죠. 네. 김문수 네. 지사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도지사입니다. 네. 호랑이를 잡으려면. 네.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런 명언을 좀. 소방관을 잡으려면. 네. 119에 전화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있는 게 지금 얘기까지 다 했지 시간이 있나 모르겠는데 가장 궁극의 무소속 제주도 무소속입니다. 제주도 무소속. 괜당 무소속이에요. 괜당이란 개념이 제주도에만 있는 개념이죠. 그렇죠. 제주도 말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냥 뭐 아는 사람 뭐 피부치 어떻게 아는 사람 뭐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당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당은 그냥 팔에 닿으면 그게 당이에요. 공천을 해주겠다. 그럼 그게 내 당이에요. 그리고는 이 제주도 괜당 무소속의 특징은 딱 3명만 할 수 있어요, 이걸. 맞습니다, 그거. 네. 예, 제주도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렇죠. 제주지사를 민선 이후에 했던 관선까지 다 합치면은 3사람이 있는데. 3명입니다. 오늘 이름 얘기 안 하겠는데. 네. 합해서 그 3사람이 도지사 했던 게 20년 6개월입니다. 제가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도지사를 할 때 제주 MBC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습니까? 예. 네. 알아요. 누군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어떻게 이분들밖에 없나? 3단 합체, 3시 합쳐 박정희죠. 야, 네. 정말 놀라운 곳입니다. 네. 예. 역설적으로 이번에 이제 원희룡 후보는 어찌 보면 그걸 혁파하기 위해 중앙에서 내려간 인사라서 그 점이 좀 특이하지요. 예. 네. 그 얘기하다 안철수 저 대표 얘기하다 이 얘기를 잠깐 넘어왔는데. 네. 근데 그 다음 얘기를요, 저희 좀 이따 들으면 안 될까요? 네. 그러시죠. 예. 네네. 일단 저희가 변현주 PD가 지금까지 들어온 6.4 지방선거 간추린 뉴스와 또, 투표율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현재 사전투표를 포함한 제6회 지방선거 투표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국 투표율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전투표율과 합산해 46%입니다. 시도별로는 전남 지역이 56.9%로 동시간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 대구는 41.6%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는 현재 46.1%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격전지인 부산은 44%, 인천은 43.2%, 광주는 46.1%, 경기는 42.4%, 강원은 53.6%입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제 도입과 함께 현재 투표율 추세를 감안하면 오늘 오후 6시 투표 마감 시 당초 기대를 모았던 60%에는 못 미치겠지만 4년 전 지방선거보다 높은 50%대 중후반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선 이번 6.4 지방선거 결과가 향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가 여당의 새누리당 승리로 귀결될 경우 국가 개조론 등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반대의 상황이 온다면 국정운영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와대 내에선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박 대통령의 정책 기조 자체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기류도 읽히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 결과가 여당의 확실한 참패로 이어질 경우 청와대 비서진 개편만큼은 그 시기가 빨라지거나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오늘 오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이후 국정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30일과 31일에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가 선거 당일인 오늘 다시 투표를 하다 적발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투개표 지원상황실에 따르면 오늘 한 대형 포털 사이트 토론방에는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들에게 6.4 지방선거 당일 다시 투표를 하라고 부추기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실제로 의정부에서는 사전투표를 한 24세 유권자가 다시 투표를 한 사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기투표 행위, 이른바 사위투표로 해석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위 투표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오늘 고교생들이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교육감 투표권을 달라며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 휘봉고 2학년 김보경 양은 오늘 오전 6시부터 친구 3명과 함께 광화문 광장과 덕수궁, 서울시청 청계광장에서 팻말을 들고 청소년에게도 교육감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학생들은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까지 시위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 기온은 전반적으로 어제보다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26도, 전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동해안과 영남 지방은 오늘 기온 20도 안팎의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딴지 라디오와 국민라디오 팟빵이 공동 기획한 18시간 투개표 특별방송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제10부 벙커1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6.4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이용마 MBC 해직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투표하셨습니까? 예, 저도 오늘 오전에 일찍 투표하고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요, 늘 이렇게 선거일이 되면은 현장에 좀 계셨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오늘은 좀 예전하고 좀 다른 느낌이실 것 같아요. 상당히 여유가 있죠. 네, 그전에는 투표 날이 되면은, 네. 아침 일찍 투표를 하고, 그리고 출근을 했는데, 네. 이제는 뭐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느긋하게 밥 먹고, 네, 투표하고 지금 야외에 바람을 쐬러 나와 있는 중입니다. 네. 네. 목소리도 훨씬 더 이렇게 좋아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다시 사실은 지금 선거 상황실이라든지요, 후보 캠프라든지, 이런 현장 속이 좀 궁금하다거나 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으세요? 그런 마음도 일부 있기는 한데요. 네. 네, 가급적이면은 일부러 좀 거리를 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너무 밀착을 해서 바라다 보면은 큰 그림을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약간 좀 관조하는 자세라고 할까요? 네,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훨씬 현재 어떤 돌아가는 상황 같은 걸 좀 더 냉철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서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정치부 기자들이 가장 예측률이 떨어진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지나치게 밀착을 해서 보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정치부 출입을 하게 되면 여당을 출입한다든지 야당을 출입한다든지 특정 정당을 출입하게 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그쪽의 어떤 시각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좀 바이어스가 있어요. 네. 편향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생길 수 있죠. 이용마 기자님? 예. 예, 저 XSFM의 유현수 PD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떨어져서 보시니까. 예. 예. 이번 지금 선거의 추세, 어떻게 그전보다 안 보이던 게 보이시는 게 있습니까? 글쎄요, 특별하게 그렇다고 새롭게 얼마나 다르게 보이겠는가 생각이 됩니다만은, 예. 어찌됐든 한쪽에서는 이번 야당이, 이번 선거에서 상당히 많이 우세할 거다, 이런 시각들도 있는 것 같던데요. 예.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번에 지금 투표율이 지난 5기 지방선거보다 좀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사전 투표제가 도입이 됐죠. 예. 예, 아무래도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전국 선거는 처음이지요. 예.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투표율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선거에 비해서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까 좀 싶은 생각은 좀 들어요. 다만 이제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예. 젊은 층의 투표율이 이번에 어느 정도 높아지느냐. 예. 지금까지 지난 2012년 대선에도 그랬지만은 50대 이상 네. 그쪽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예. 예, 그런 반면에 젊은 층의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번에 이제 사전 투표제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뭐 군 부재자들 같은 경우에 사전 투표에서 상당히 많은 그 투표율을 보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젊은 층이 이번에 투표에 얼마나 참여하느냐, 예,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딴지일보의 너클볼러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좀 전에 그 야당의 우세를 점치는 여론에 좀 이견이 있으시다는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 현장의 분위기에서 어떤 그런 지점들이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야권이 그 상승 모드를 타온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그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여권 지지자들의 막판 결집 현상, 네. 이것도 지금 빠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따라서 그 야권으로서 분위기는 좋지만 이기기는 뭐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투표를 하셨을 때의 분위기에서는 좀 어떤 게 그런 게 좀 느껴지셨나요? 투표했을 때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도 거주지가 서울이다 보니까요. 그 서울 쪽에서는 그 제가 투표한 장소에서 그리고 제가 오전 한 10시 반쯤에 투표를 했는데요. 네. 보통 오전이기 때문에 노년층 투표가 많은 시간대거든요. 그런데 그 오히려 젊은 층이라고 할까요? 네. 30, 40대 젊은 층들이 눈에 많이 띄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그런 것만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야권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그 전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0년 그 4년 전이죠. 그때 지방선거 때는 여당인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후보들이 16곳의 광역단체 중에서 겨우 6곳에서 이겼습니다. 네. 그렇죠. 한마디로 그 참패를 당했었죠. 네. 그러니까 무소속까지 포함을 하더라도 야당이 10곳을 이겼거든요. 16곳 중에. 예. 따라서 우리가 4년 전하고 단순 비교를 하면 이번에도 야권이 최소한 10곳을 이겨야 뭐 이겼다 이런 네.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네. 말이 되는데요. 네. 그 뭐 잘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판세로는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여당이 그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6곳 정도에서 우세한 상황이고 야당은 광주를 포함한다고 해도 5곳 정도가 우세하고요. 네. 나머지 6곳 정도가 경합 중이거든요. 이곳에서 이제 3곳씩 만약에 나누어서 그 경합 지역 6곳 중에서 3곳씩 나눠서 승리한다고 해도 여당이 9대8 정도로 앞서고요. 또 야당이 4대2로 경합 지역에서 이긴다라고 치면은 8대9로 조금 앞서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역단체 숫자로만 따지면 전체적으로 여야가 이제 비슷한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예. 이렇게 나올 경우에 이제 여당으로서는 대통령 임기가 3년 반이 남은 점 때문에 패배를 인정하기보다는 비겼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네. 예, 패배를 인정할 경우에는 이제 조기 레임덕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국정 운영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전반적으로 볼 때 일단 광역단체장 수는 비슷하게 8대9든 9대8이든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전망이 되는데요.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수도권의 선거 결과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서울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상당히 유력한 데 비해서 경기, 인천 다 그 경합적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야당이 그 수도권의 3곳을 모두 이긴다면 그 다른 지역의 승패 여부를 떠나서 그 야당의 승리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당으로서도 뭐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죠. 하지만 여당이 경기나 인천, 뭐 최소한 경기 한 지역을 지키는데 성공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선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패배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네. 네. 뭐 수도권 말고도 하나 더 본다면 뭐 부산에서 선거 결과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그렇죠. 네. 예, 여당이 수도권과 부산을 모두 진다면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참패가 되겠지만 부산은 더군다나 부산은 문재인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예, 차기 유력한 대선 주자인데 그 효과가 뭐 상당히 클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그 이번 6.4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사실 야권의 대선 주자 대권 레이스도 굉장히 조금 양상을 좀 달리하게 할 거다 이런 예측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그 연관지어서 어떤 얘기들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그 야권의 그 유력한 대선 주자 뭐 잘 아시다시피 3명입니다. 그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의원 그리고 박원순 시장 3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 3분이 모두 이번 선거에서 모두 영향을 받는
영향권 안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 그 광주시장 후보로 윤장현 후보를 전략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게 그 광주에서 역풍을 좀 불어오고 있고요. 이 상태로 만약에 윤장현 후보가 패한다, 이렇게 되면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뭐 광주시장 선거 결과로 곧바로 안철수 대표가 뭐 새정치연합의 공동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되느냐, 뭐 이 정도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을 텐데요. 하여튼 그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윤장현 후보가 광주에서 승리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 야당의 가장 중요한 지지 기반인 그 광주에서 어찌됐든 인정을 받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순풍이라고 할까요? 순풍을 타고서 그 차기 대권 레이스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 분은 이제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 부산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당내 입지가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오거돈 후보가 무소속이지만 뭐 야권 단일 후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오거돈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부산 경남 지역에서 문재인 의원의 영향력도 그만큼 커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경우 차기 대선에서 그만큼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보겠죠. 그 전까지는 이제 단순히 부산 출신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야당 내에서 유리한 상황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정치인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좀 바뀌겠죠. 네, 그 경우에 아무래도 본인의 입지는 상당히 넓어질 거고요. 또 박원순 후보의 경우도 이번에 재선될 경우에 차기 내지 뭐 차차기 주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선 주자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안철수 문재인 의원에 비해서 그동안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문재인 후보와 함께 차기 주자로서의 입지를 상당히 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서울시장 대선까지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위치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 사람 모두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차기 대선 주자 경쟁에서 그 입지가 상당히 변화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저는 꼭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사실 예. 이번에 여권에서 들고 나온 선거 전략들이요. 뭐 끝에는 동정농까지 다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뭐 이번 선거에서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한 대표적인 후보가 바로 정몽준 후보인 것 같은데요. 네.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해도 좀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흑색선전이나 색깔론, 동정론 뭐 이런 것들이요. 그 정상적으로 점잖게 선거운동을 해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동원하는 거거든요.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아무거나 하나만 걸려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지르는 그런 식인데요. 참 문제죠. 예. 지금 여당이 과거에 이런 것들로 재미를 많이 봤어요. 예컨대 그 대표적인 게 그 색깔론, 종북몰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명박 정부 들어서 특히 박근혜 정부 이후에 종북몰이를 좀 과도하게 너무 많이 써먹었습니다. 국정원 불법 선거운동 때도 그랬고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때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관련 발언 때도 그랬고 심지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예, 국민들이 이제 종북이란 말만 들어도 아주 지겨워질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부터 정몽준 후보, 고승덕 후보 모두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말 그대로 한 번만 더 찍어달라 이렇게 읍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원경이 그렇다면은 이 지난주에 북한이 우리 언론을 통해서 포를 쏟아 말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에다가. 그랬던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 전략의 변화의 일환으로 봐도 좋겠습니까? 여당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1996년이었나요? 그때 4월 총선 당시에 그 소위 총풍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남한에서 국정원이 북한 쪽에다가 판문점에서 총을 쏘아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그때 판문점에서 그 남북한 간의 총격전이 벌어졌고요. 이게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그 사실상 그 정치학자 한 분이 분석을 해봤더니 수도권에서 한 10석 이상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당이 차지를 했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그 선거를 앞두고 그런 이유의 어떤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네. 계속해서 이번에도 북한이 막 포를 쏘게 이게 어느 정도 예정된 쇼였다면 그것을 계속 보여줄 것이지 왜 후보들을 광화문에 세워서 즙을 짰을까요? 예. 이제 안 먹힌다고 보는 거죠. 아하. 예. 그러니까 종북몰이가 과도하게 사용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 문제 관련해서 나올 경우에 거의 무시를 하거든요. 북한이 아무리 포를 쏘아도 종합주가지수는 오히려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이게 뚝뚝 떨어져야 되는데요. 심지어 외국인조차도 그 북한이 아무리 포를 많이 쏘아도 저게 이제 남한에 별로 영향이 없구나. 대한민국이 판단을 하고 선도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면 그 투자했던 주식에 투자했던 돈들을 빨리 빼고 그래가지고요. 주가가 떨어졌는데 요즘에는 외국인들도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그 일부 후보들이 보여줬던 그 오열을 기존의 구태연한 어떤 선거 방식들이 먹히지 않는다는 데서 오는 어떤 좌절감 이런 표현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의미군요. 그 좌절감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이게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울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번 마지막 한 번만. 진심이군요. 이게 어떤 선거 전략이기보다는 어떤 솔직한 감정.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요. 권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권력을 안 잡아봐서 잘 모르는데요. 그렇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한번 잡아본 사람들은 이거 놓으면은 자기들은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있죠. 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정의와 관련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 권력을 자기가 뺏겼을 때는 이건 곧 단순히 자기 정치적인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구속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정도로 권력에 집착을 하는 거죠. 자, 이용마 기자님, 저희가 이렇게, 재미있는 분석들, 이야기들 들으니까 참 좋은데요. 그래도 뭐니 해도 저희는 현장에 있는 이용마 기자의 브리핑을 좀 듣고 싶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조금만 기다리면은 현장으로 돌아가실 수 있겠죠?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아빠 하는 아이들이 좀 실망할 것 같긴 하네요. 일단 돌아간다 하더라도요. 복직이기 쉽지도 않겠지만은 복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제대로 일을 안 줄 것 같아요. 기자로서 일을 주는 게 아니라 또 문화센터 보내고. 그렇죠. 이런. 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투표권 행사입니다만, 사실은 한 번의 투표권 행사가 저는 MBC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기초를 충분히 닦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빨리, 이용마 기자의 리포팅을 저희가 보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행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마 MBC 해직 기자와 함께 오늘 선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굉장히 말씀을 조근조근 또 차분하게 잘하시네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총풍 코드 안 통한다고 여당이 해석했다라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딴지 라디오와 국민 라디오 팟빵이 공동 기획한 18시간 투개표 특별 방송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제10부 UMC님 그리고 너클블러님 그리고 저 문희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저기 연결할 때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혼자서 그걸 하려니까 아주 힘이 듭니다. 두 분은 편하시죠? 그렇다고 해야 되겠네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전화 연결 잘 돼 있습니다. 불편하다고 할 수가 없네요. 똑바로 하세요. 자, 이번에는 전국 각지의 국민라디오 통신을 연결해서 투표장 표정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미디어 협동조합 아닙니까? 해외까지 저희 조합원들이 쫙 포진돼 있습니다. 이번에 6.4 지방선거를 맞아서 각지 현장의 소식을 좀 전해주실 분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자청해서 통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선전을 해주고 계십니다. 노력 많이 해주고 계시니까 살짝
전문 방송인이 아니다 보니까 들으시기에 불편하시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시고요. 근데 어떻게 저는 운이 좋아서 지금 말씀들을 굉장히 잘하는 조합원들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 좋았는데 네. 왜? 그러니까 저희 때는 다 좋았어요. 아, 예. 그래요? 예. 자, 이분도 굉장히 기대되는 분입니다. 우리 김경민 조합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디에 네, 가 계십니까? 예. 네, 저 경북 지역 포항시에 있는 조합원 김경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지금 계신 곳은? 아,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 남구에 삼산동에 위치한 제3, 제8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포항에 사시는 조합원님 왜 울산에 가 계십니까? 아, 물론 저야 제 고향인 안동이나 제 일터인 포항의 선거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요. 네. 두 지역 다 보수 성향이 강하고 여당 우세가 예상되는 데다가 네. 아무래도 저희 영남권에선 광역 단위의 선거 결과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가까이 울산에 나와 있습니다. 뭐 마음의 고향은 울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원래 고향은 심정적으로 포기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안동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통신은 김경민. 다운 그럼요. 마인드인 것 같아요. 네. 아, 네. 네. 예. 아우, 두 분 왜 이러십니까? 예. 네. 아, 우리 김경민 통신원님. 예. 네. 아, 아침부터 지금 울산으로 가 계신 거죠? 네, 오전에 아무래도 이제 제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 저희 아파트 밑에 있는 그 포항시 지역 투표소에 잠시 들렸다가 선거장 분위기를 좀 보고 나서 11시경에 여기 남구에 도착했습니다. 네. 자, 일단 본인이 직접 투표를 하신 포항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느끼시기에? 일단 포항은 아침 일찍부터는 당연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다소 젊으신 분들도 가족 단위로 오신 분이 많았고, 제가 선거 투표소에서 나올 때 20대 여성분을 한번 마주쳐서, 이렇게 그냥 어줍지 않게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 20대 분은 그분을 마주친 게 처음이었었어요. 아, 네, 젊은 그분도 사람들이, 뭐, 예. 네. 아니, 혹시, 투표 참여가 포항은 좀 저조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혹시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좀 덜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포항시 북구 도호동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주변에 인근 주택지도 많고, 연령대가 다양하게 있어서 20대 연령대가 적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거기 투표장 봤을 때가 8시부터 10시 사이였는데요. 네. 오전에 좀 이른 시각이어서 그런 건지 확실히 20대는 좀 없고 가족 단위로 이제 한 50대, 60대 부부께서 20대 자녀를 데리고 오신 분도 있는 것 같긴 했는데 네. 20대 미혼 남녀성이 혼자 이제 따라와서 오전에 이렇게 투표하러 오신 건 제가 못 보고 울산으로 왔습니다. 네, 이거 정말 투표소에서 애타게 젊은 사람을 보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이 마음 참. 선거 때만 되면 왜 우리는 이렇게 될까요? 예. 네. 자, 지금 울산으로 이제 옮겨 가셨는데 그렇다면 울산의 투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울산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울산에 이제 5개 구역 중에 어디로 가실까라고 고민을 좀 하다가 네. 동구와 북구는 좀 진보 성향이 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지난 투표 결과를 보니까 남구와 중구가 보수 성향이 좀 강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야권 후보 양당 새정연과 정의당 두 후보가 단일 후보를 내고 네. 이틀 전에 두 후보의 발족식이 남구에서 열렸더라고요. 네네. 이제 아무래도- 울산 남구는 1대1 구도지요. 네, 그래서 요쪽에 어떻게 지지율 변화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네. 이제 선거장 분위기를 지켜보는 가운데 유권자분들한테 의견도 좀 여쭤볼 겸 남구에 있는 삼산동에 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쪽 지역이 아파트 단지도 많고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왔던 11시부터 지금 현재 시간까지 네. 주차장에 들어서는 차량과 걸어서 오시는 분들까지 발길이 전혀 끊이지 않고 투표장 분위기는 대단히 활발합니다. 네. 투표하러 오신 분들을 이제 좀 만나 보셨을 테니까. 네. 김용민 조합원이 말씀해주신 대로 남구하고 동구는 울산에서도 이제 한나라당 비교적 텃밭이었죠. 다른 경상도에 비하면은 기껏해야 50% 넘는 정도지만 하여간 50% 넘게 득표를 했었으니까. 네. 예. 오늘 만나보셨던 투표하신 분들은 어떤 반응 보여주시던가요?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제가 좀 시간이 괜찮으신지 양해를 구한 다음에 질문을 여쭤봤을 때 연령대를 다양하게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당연히 나이 드신 분들께서 어떤 어머님은 60대 어머님이셨는데 특정 정당을 지지하진 않으시지만 나라의 화합을 원하신다면서 정부의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셨고요. 예. 어떤 70대 아버님은 새누리당 지지자라고 밝히시면서 예. 최근에 세월호 참사라든지
부정선거 논란이라든지 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 사태를 해결할 만한 대안책이 되는 게 야권 세력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지지 정당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의견 보이셨고 젊은 층 중에서도 지지 정당을 밝히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지지 정당은 없지만 그래도 여권의 반대 성향을 가지신 30대, 40대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네, 사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청장 두 분이 진보 성향의 분들이시고 이분들이 과연 재선에 네. 성공을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관건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네. 그 현재 투표율 혹시 좀 보셨나요? 아, 네. 투표 3시 되고 나서 확인했었습니다. 네네.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전국 투표율은 45.9%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울산은 현재 43.2%로 전국 투표율보다 낮긴 하지만 사실 2시까지만 해도 8개 특별 그리고 광역시 중에서 울산시가 투표율이 가장 낮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3시 넘어서부터는 대구를 젖히고 울산이 좀 올라간 데다가 그 제가 사실 울산 지역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혹시나 실수하게 될까봐 어젯밤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난 투표 결과를 좀 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봤더니 제2회 지방선거 때부터 울산광역시가 8개 광역시 중에 7개 특별광역시 중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이었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뭐 4시 가까이 되고 있긴 하지만 6시 투표 종료 때까지 아무래도 울산시가 지구력이나 뚝심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아우, 예. 자, 오늘 굉장히 조사 많이 하셔가지고. 네, 아주 뭐 전문적인 그러게요. 네, 분이시네요. 아닙니다. 아유, 우리 김경민 조합원님 앞에는 별표를 붙여놔야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자주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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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김경민 조합원은 잠시 후에 또 다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집에 못 갑니다. 지금 주차장에서 사실 대기를 하면서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 상황이고요. 자, 이번에는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서우창 통신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 안녕하십니까?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어디에 나가 계신 거죠? 여기 인천 남동구 구월동 그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아, 구월동은 바로 그 공단 근처네요. 공단하고는 조금 멉니다. 그럼 제가 인천을 떠나주실 시간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어디다 대고 막 네. 예. 자, 지금 그 투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점심 때는 조금 한가했었고요. 1시부터 조금씩 삼삼오오 모여서 오시다가 한 2시 지나서 3시 지금부터는 조금씩 그 청장년층 분들, 네. 그 부부가 같이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하여튼 계속 끊임없이 투표장에는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혹시 그 투표하러 오신 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셨나요? 뭐 자세하게 얘기들을 안 해주시는데 이제 투표하기 전에 투표하기 전에 이제 그 후보들을 그 벽보를 꼼꼼히 보시는 분들이 네. 그 40대 여성분들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 좀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네네. 지금 그 계신 곳에는 후보자가 누가 나왔나요? 저희는 인천은 지금 새천년민주당의 송영길 그 후보하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이요. 예. 네네.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유정복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인천 시민들의 민심, 글쎄요. 그 체감되는 어떤 느낌 같은 거 주변 분들하고 얘기 나눠보셨을 텐데 저희가 네네. 왜 여론조사로 접하기로는 박빙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저 또한 이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일하면서 만나시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뭐 어디가 우세라고 접치지 쉽지 않을 만큼 굉장히 접전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어떠세요? 그 사실 뭐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실 테고 하지만 네네. 투표율 자체가 지금 생각보다 좀 저조한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3시 그 투표율 보면 인천이 지금 43.2%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남동구 쪽 투표율을 보면 42.5%입니다. 근데 이제 남동구 지역을 보면은 저번에 5회 지방선거 때보다는 투표율이 한 4, 5%가 높게 나타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남동구는 그 상황이 아마 지금 저희 그 남동구청장이 그 수도권에서 그 진보정당 기초단체장 재선 여부가 아마 이슈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정의당 구청장이 인천에 2명이 있죠, 전국에. 그렇습니다. 네네. 그 중에 여기 남동구청장이 배진교 후보. 정의당 소속입니다. 네. 네.
사실 많은 분들이요, 진보 후보들이 나왔을 때는 이제 반짝, 하지만 당선되고 난 이후에 그분들의 일을 하는 모습에 더 많이 주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개인적으로, 우리 소우창 통신업계에서 보시기에, 충분히 일 잘하시고, 좀,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감을 좀 느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저는 직접적으로 남부청장님하고 상황이 어떤 그런 거를 체크해보지는 않았는데, 네. 주변 공약 이행도나 이런 거를 이제 홍보물로 봤을 때는, 본인 홍보물에서는 굉장히 높은 공약 이행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저희 남동구 쪽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무난하게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인천시장 선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좀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요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관심이 좀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인천 지역의 분위기 어땠습니까? 교육감은 지금 거의 인천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교육감에 대한 얘기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감 후보가 4분이 나오셨는데 네. 한 분이 이제 진보 단일화로 나오신 분이고 네. 3분이 지금 보수 쪽에 후보로 해서 후보가 난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관심도 사실은 조금 더 많았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부터 투표소에 가서 고생하셨죠? 네네네. 네, 이제는 좀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인천 남동구의 서우창 통신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음악이 나가는 동안 제가 쉴 틈이 없어요. 그니까요. 야, 문어처럼 일하시는군요. 엄청 바쁘십니다. 지금 문화나 교수님께서.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 수사람 시간에 마지막 코너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주요 캠프, 너무 많은 캠프 중에 주요 캠프 현장 풍경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캠프로 가보겠습니다. 국민 TV 라디오의 김효진 프로듀서가 나와 계시다네요.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효진입니다.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KBS 데이터 유출 사건도 그렇고 이 사전투표까지 포함해서 지난번 지방선거보다 투표율이 조금이나마 더 높은 추세라는 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서울 강남 지역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점도 그렇고 강남구가 지금 엄청 낮아요. 맞아요. 예, 정몽준 후보 쪽이 조금씩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캠프에는 정 후보 쪽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고 아마 오후 5시쯤 되면은 북적북적 할 것이라는 게 이곳 사람들의 설명인데 네. 지금 이곳에 있는 자원봉사자들 앞서 말씀드린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개인적으로들 여기저기에 투표 독려하기에 바쁩니다. 쉴 새 없이 전화 돌리면서요. 투표하셨느냐? 1번 찍으시면 된다. 빨리 가시라. 이제 부추기는 전화 통화 음성이 끊이질 않고요. 오늘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이 사람들이 어디 책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네.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이 전화로 독려하거나 여기저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일제히 전화통 딱 붙잡고 있는 모습. 이것도 나름대로 진풍경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오후 2시 10분쯤에 정몽준 후보가 캠프를 방문을 했습니다. 와서 실무 관계자들하고 또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지지자들을 격려하고 잠깐 기자들 마주하고 갔습니다. 한 5분 정도 머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느낌이겠습니다만은 이 표정이 조금 굳어있는 듯한 인상이었고요. 말수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6시쯤에 다시 오시는 거냐? 그러니까 좀 머뭇거리다가 글쎄요 라는 식으로 짧게 답하고 빠져나갔습니다. 예, 정 후보 지지자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한 토막 전해드리자면 자신을 과일 장수라고 소개한 어느 여성 지지자 아주머니인데 꿈을 꿨답니다. 정몽준 후보가 당선이 되는 거는 물론이고요. 대통령감으로
점지를 받기까지 하는 그런 꿈이었다. 그러면서 주술적인 꿈이네요. 예, 그 꿈의 내용을 유인물로 만들어 오셨어요. 예. 그래서 뿔입니다. 예. 참, 그거 보면서, 참 정치가 뭔지, 권력이 뭔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아무튼, 현재 상황 이렇습니다. 이번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효진 PD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선거 상황실에 가 있는 박성재 PD 연결하겠습니다. 박성재 PD 소식 전해주시죠. 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되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선거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우로 접어들면서 취재기자들이 속속 모이면서 다소 북적이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상황실에서 공개적으로 상황 점검회의를 하던 선대위 관계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 당 관계자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 3시 15분경 무거운 표정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상황실을 찾아 투표 참여가 예상보다 매우 저조하다며 투표 동료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박 원내대표에 따르면 오후 3시 현재 투표율이 45.5%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사전 투표율을 감안하더라도 4년 전 투표율보다 3.2%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상태로 나간다면 최종 투표율은 50% 후반대로 기대했던 6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며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해달라고 촉구했는데요. 특히 박 원내대표는 안전한 대한민국,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투표를 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엄마들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길은 투표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세월호 심판론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해왔던 만큼 안전과 정의를 강조하며 30, 40대 앵그리맘의 투표 참여를 강력히 호소했는데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힐 힘, 사회의 뒤틀린 정의를 바로 세우고 아이의 안전, 그리고 미래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은 오늘 국민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또한 박강원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긴급 상황 점검 회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투표 동료를 위해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의 이름으로 모든 당원에게 투표 동료 문자를 발송했으며 각 시도당과 모든 후보들이 투표 동료 운동에 참여해 음성 메시지 또는 문자 메시지로 투표 동료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선거 상황실에서 박성재였습니다. 네, 박성재 PD 고생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그 후보들만큼이나 간절하신 자원봉사자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네. 정몽주 후보의 캠프는 뭐 한마디로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열정, 예, 네. 부럽습니다. 네. 네. 지금 3시가 넘어서면서 들어오고 있는 이 투표율 데이터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건, 투표율의 증가세가 상당히 완만해졌다는 정도일 겁니다. 네. 그 와중에 우리 UMC님은 꼬박꼬박 지금 체킹을 다 하고 계시네요. 너클블러님 뭐 하고 계시죠?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마이크를 넘겼을 뿐이에요. 입이 무거워서 그래, 입이 무거워서. 머리는 되게 빨리 등장만 멋있으면 다냐고요. 머리는 많이 돌아가는데, 머리 크게 안 보이세요, 지금? 자, 아니, 안 그래도 아까 네. 지금 질문 들어왔어요. 너클블러님 머리 진짜 크냐고. 여러분, 머리 큰 것 같아요? 아니죠. 제가, 다들 예라고 그 그러시네요. 논란이 제가 여기까지 나와서 계속될지 몰랐습니다. 네. 잘라서 보내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큽니다. 안 크세요. 많은 분들이 적응 못하실 것 같아요. 안 크시고 잘생기셨어요. 네. 훈남이시고요. 예, 우리 UMC님 오늘 결혼식장을 가시는 관계로 굉장히 멋있게 입고 오셨고요. 예, 이 두 훈남과 함께 제가 2시간을 같이 했는데 굉장히 하네요. 예, 행복하네요. 왜 또 거짓말? 그렇게 바쁘시면서. 지금 힘들어 죽으라 그러시잖아요, 지금. 제가 아는 아나운서 중에 네. 제일 거짓된 분이세요. 맞습니다. 무슨 말씀하셔도 믿을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시는데 지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저 지금 콘솔 다루시느라고 저희를 본 틈이 없어요. 네. 네. 어떻게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이 계속 술술 나오시나 몰라요. 역시. 영혼이 없다는 뜻이에요. 역시 예. 프로입니다. 예. 네. 딴지 라디오와 국민 라디오 팟빵이 공동 기획한 18시간 투개표 특별방송 뿔뿔이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제 10부 저희가 동승동 대학로 벙커 1에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UMC님 그리고 우리 너클블러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그렇습니다. 후에 누가 준비하고 계시죠? 국민TV와 저희 이제 대한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TV와 딴지라디오 뭐 이런 많은 곳들을 다 합해서 네.
가장 재미없는 두 분이 지금 그리고 진짜 문어발. 출격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진짜 문어발. 그렇습니다. 네. 앉아 있는 곳이 없다. 네. 네.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네. 투표 안 하신 분들은 투표하러 가시고 방송을 네. 끄신 다음에 네, 네. 투표하신 분들은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라디오 이제 끄면 되나요? 예, 저희들 것까지만 딱 들으시면. 네. 예. 네. 예. 시사평론가 물뚝심성님. 네. 예. 손병희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좀 전에 손병희 선생님이 기타 메고 들어오셨어요. 사실은 지금 아직 도착을 안 했다고 저희 변현주 PD가 당황해가지고. 네. 그 앞에 계신 거예요. 예, 문자를 아, 이제 보냈는데. 오셨군요. 네. 예. 제가 사실 손병희 선생님 좀 늦게 오시면은 물뚱심송님하고 함께 진행을 하고 싶은 욕심을 잠깐 부렸었어요. 아, 네. 예, 잠깐 부렸지만 그 욕심 그대로 고이 접어서 저는 마이크를 네. 다른 분께 넘기고 가겠습니다. 두 분 함께 하신 소감 잠깐 짧게. 예. 네. 네. 정말 바쁘고 정신없군요. 이 대선 아니구나. 지방선거 방송은. 네, 지금 저희들 지금 타이레놀을 스키틀처럼 먹으면서 방송을 했는데, 너무 정신이 없었고, 지금, 저도 꼭 투표율이 높아야 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누가 당선돼도 되고, 앞으로 어떻게 돼도 좋지만, 투표율은 높아야 됩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저조해졌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만해졌습니다. 남은 시간, 지금 하고 오신 분들도 아까 너클브로님 말씀해 주셨듯이 주변 분들에게 독려 한번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 부탁드려봅니다. 네, 이런 날 하는 방송들 저도 조금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나름 저랑 UMC랑 들어오기 전에 좀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짧게 좀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오늘이 축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축제를 만드는 시간이지, 오늘이 축제라는 생각이 좀 안 들고요. 앞으로의 4년이 좀 우리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꼭 한 표씩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선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렇게 간절했던 만큼요. 선거 끝나고 나서도 끊임없는 간절함으로 저희가 감시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 국민 라디오와 딴지 라디오와 그리고 팟빵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 남았습니다. 투표 6시까지니까요. 혹시라도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투표 동료 많이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UMC님 그리고 너클블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문희정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